자, 이렇게 정의한 수열의 수렴 발산이 있죠. 이제는 요 기호가, 리미트라는 기호가요, 갖고 있는 성질이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걸 좀 많이 볼 텐데요. 먼저 요 네 가지가 기본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보시면요. 곧 이게 기본소에나 어디나 증명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증명이 실제로 고등부 과정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하시고, 자, 한번 보시면요. K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곱해진 상수는 앞으로 빼내서 곱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열이 어떤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리미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배해서 붙일 수 있다. 예? 곱셈도 마찬가지 분배할 수 있고 나눗셈도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기억하기도 쉽고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또.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얘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항상 성립하지 않느냐는 좀 이따 보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성립하기 위해선 이 말이 필요해요. 리미트 AN하고 이렇게 말로 한번 쓸까? AN하고 BN이 반드시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두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일 때만 이게 가능해요. 즉, 리미트 AN, 그러니까 AN의 극한값이 뭔가가 존재하고요. 마찬가지, 무한대로 갈 때 BN 수열의 극한값이 뭔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다음 것들이 성립한다. 이건데요. 뭐 그래서 굳이 결과를 쓰자면요. 리미트 AN이 알파가 돼서 뭐 K 알파, 그지? 요거는 얘가 알파 베타로 각각 수렴하니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얘는 알파 베타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얘는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각각이 수렴할 때. 근데 왜 이게 수렴할 때만 이게 성립하느냐? 자, 잠깐 2번의 반예를 하나 잠깐 보면요. 자, 2번 한번 보세요. 자, 2번으로 볼게. AN 수열을 N제곱으로 놓고요. BN 수열을 N으로 한번 놔볼게요. 자, 두 수열을 잡습니다. 뭐 굳이 안 써도 얘는 초항이 1제곱, 2제곱, 3제곱, 얘는 초항부터 하면 1, 2, 3 이렇게 가는 수열이거든.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한번 좌변 보세요. 그러면 리미트 AN 플러스 BN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우변은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BN 이렇게 되죠. 요 밑에는 다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런 기호가 다 있어요. N이 무한히 커진다. 그럼 하나씩 보면요. 이 좌변은 얼마입니까? N이 큰 자연수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N 자리에 큰 자연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전체가 무한히 큰 수가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게 수열이 1제곱, 2제곱, 3제곱이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점점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무한히 커집니다. 뭐 셋 다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랑 같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거든. 지금 2번이. 즉 기호로 치면요. 무한대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다. 이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자, 정확히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이거 정확히 잘 기억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이 이 기호하고 상관없이요. 그냥 말을 잠깐 해볼게요. 커지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또 무언가 커지고 있는 상태가 또 있어요. 그 두 개를 전체를 합쳐버리면 어때? 그 전체적으로도 계속 커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의미는 맞습니다. 커지는 상태를 뭔가 두 개를 이렇게 합쳐도 그 전체는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의미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등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요거 그렇게. 왜? 등호는 양변이 똑같아야 쓸 수 있는 거잖아. 똑같아야 돼. 단 하나도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해하기 좋은데요. 이 무한대를 해운대에 있는 모래알 개수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얘를 뭐 경포대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알 개수입니다. 그럼 그 두 개를 더한 게 뭐 와이키키 해변의 모래알 개수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모래알 개수가 하나도 차이 안 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 얘기야. 등호를 쓰려면 양변이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이 기호로는 똑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무한히 커지는 상태로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등호를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예가 됩니다. 이게. 자, 이것처럼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단 요 4번에서요. 조금 조심할 거는 요 4번에서 분수가 쓰였죠. 그 분수가 쓰여서 요 조건 BN이란 수열, 이 수열의 어느 항도 0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수렴하는 값도 절대 0이 아니라는 것을 제한을 할게. 그래야 좀 안정되게 성립하겠죠.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기본 성질을 알아봤고요. 자, 조금 응용된 성질이 나옵니다. 자, 5번, 6번인데요. 자, 이거 보세요. 어떤 수열이 두 개가 있어서 BN이 더 크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AN하고 BN이 있는데 AN이 뭐 식으로 치면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두 개 써볼게요.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1, A2는 A3는 이렇게 가죠. 얘는 초항이 1, 두 번째 항이 2분의 1, 세 번째 항이 3분의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n의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가요. A1보다 B1이 크고 A2보다 B2가 크고 이런 얘기거든. 맞게 예를 썼죠. A1보다 B1 크고 A2보다 B2가 크죠. A3보다 B3가 크고 그리고 모든 항이 다 BN이 더 큰 게 맞죠. 분명히. 이런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리미트 A는 뭐가 될까요? 리미트 A에는 이 수열의 극한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0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리미트 BN의 극한도 0이 되죠? 둘 다 0으로 가까워져요. 요거 음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음수라고 해서 0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점점점 0에 근접하잖아. 계속해서. 그래서 극한은 0이 맞습니다. 자, 근데 두 극한은 같은 값이 나오죠? 이거예요. 즉 여기가 등호가 없다고 해서요. 요 결론에도 등호를 빼면은 틀리게 되죠. 왜? 금방 봤듯이 수열은 계속해서 AN보다 BN이 다 크지만 극한은 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호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넣으면 틀려요. 자, 이런 것처럼 6번도 비슷한데요. 자, 5번의 성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 AN, CN, BN의 성질에서 뭘 유도할 수 있냐면 리미트 AN, 리미트 CN, 리미트 BN 이렇게 리미트를 셋 다 붙이면 여기는 다 n이 무한대로 이렇게 갈 때 자, 반드시 등호가 생기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AN과 BN의 극한은 알파래요. 그래서 이 값이 알파가 나오고 이 값도 알파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결국 리미트 CN은 어때요? 알파 이상 알파 이하니까 얘는 알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N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 형태로 된 걸 보고서 이제 수열의 극한을 성질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세 문제가 다 동일한 유형인데요. AN의 극한이 10, 즉 AN은 10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 이 수열의 극한은 4일 때 BN의 극한을 구하랍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들이 편법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요거 리미트를 쌤 따로따로 붙이면요.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BN 아닌가요? 선생님은 요 밑에 요 n은 무한대 요거 지금 안 쓸게요. 이게 자, 요렇게 되면 요게 4 아닌가요, 선생님? 지금. 그럼 얘가 10이니까 얼마야? 얘가 10이니까 얘는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답은 6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가면요. 모순이 생기죠? 논리적인 모순이 생겨요. 왜? 리미트를 아까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분배하려면 반드시 두 수열이 각각 다 수렴해야 되는데요. AN은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지만 BN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이거를 구하라 했죠. 이 값이 있다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답이 이거는 발산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BN은 지금 현재. 구하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논리적으로는 오류입니다. 그럼 어떤 테크닉을 써야 되냐면요. 이렇게 잘 기억해요. 리미트 기호를 분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에서 그 전체를 분배 못할 바엔 하나의 수열로 이렇게 치환해 버립니다. 자, 꼭 기억해요. 이 테크닉으로 계속 세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손을 보면 자, AN 빼기 BN은 CN이죠. 그럼 여기서 BN은으로 바꾸면요. AN 빼기 CN이 되거든. 그럼 요 놈을 가지고 리미트 BN을 구해버립니다. 그러면 자, 리미트 BN은 어때요? 리미트 BN이 AN 빼기 CN이니까요. 그지? 그럼 이제 AN하고 CN은 어떠냐?
둘 다 수렴합니다. 그죠? AN 수렴하고요. 여기 있잖아. 리미트 CN은 4로 수렴하죠, 지금. 그래서 얘는 4로 수렴하니까 둘 다 수렴이니까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CN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그죠? 자, 미안한데 요 밑에 n이 무한히 커진다는 기호 다 있어요. 선생님이 바쁘니까 그냥 쓸게. 그럼 리미트 AN은 10이라고 그랬고, 문제에서. 빼기 리미트 CN은 여기서 놓았으니까 4가 되는 거라서 결국은 6이 되네요. 참 신기하죠? 논리적인 오류를 극복하고 이렇게 치환을 통하면 논리적인 오류가 없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볼게. 자, 리미트 이 전체 극한이 6입니다. 그럴 때 이 극한은 무엇이겠냐가 문제예요. 자, 아직 이거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뒤에 원래는 계산이라는 유형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뭐 미리 예습한다고도 치면서 내가 넣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아까처럼 얘를 전체를 치환해야 돼요. 왠지 알겠죠?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어 없어? 즉 리미트 3n 더하기 4 곱하기 리미트 an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안 돼요. 왜? 이게 수렴하지 않잖아요. n이 무한히 커지면 이거 무한대 되잖아. 그지? 수렴 아니잖아. 수렴 아니라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 전체를 cn이라 놓겠습니다. 뭐 bn도 괜찮고요. 그러면 3n 플러스 4 곱하기 an을 cn이란 식으로 놓으면은 an은 3n 플러스 4분의 c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요 만들어진 an을 갖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데 집어넣어 버려요.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리미트 n 플러스 1 an이잖아요. 이걸 지금 구해야 되거든. 요 an 자리에 여기서 만든 an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식은 리미트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3n 플러스 4분의 1 cn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요걸 좀 이쁘게 정리하면요. 리미트 요 분수 합치면 3n 더하기 4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곱하기 cn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요 수열과 요 수열은 다 수렴합니다. cn은 수렴한다는 게 이미 여기 나왔죠. 리미트 cn은 6 됐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요 수열의 극한이요. 수렴합니다. 자, 좀 이따 볼게. 자, 그래서 리미트 이렇게 따로따로 3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리미트 cn 이렇게 돼서요. 요 극한 값은 3분의 1이 됩니다. 곱하기 리미트 cn은 문제에서 6이 된다고 해서요. 전체 답은 2가 나옵니다. 자, 요게 왜 3분의 1이 될까요? 이 극한이. 자, 요거 곧만 끝나고 바로 얘기가 돼요.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일단은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은요. 마찬가지요. 이 전체가 하나의 수열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수열이에요. 근데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나요? 따로따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리미트를 분배하면 나중에 쓰겠지만 뭐 이렇게 되죠? 리미트를 여기다 분배하면 리미트 2an인데 2는 또 빼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쓰면 2 리미트 an 그리고 리미트 3은 3이겠죠. 상수니까. 리미트 밑에 붙이면 3 곱하기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1은 1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얘가 뭐 2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좀 이따 보이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 왜요?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죠. 리미트 an을 구하라지 이게 수렴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요 전체를요 cn으로 또 치환합니다. 자, 그래서 식이 3an 플러스 1분의 2an 빼기 3이 cn이다 이렇게 놓으면. 그럼 아까처럼 요 놈을 어떻게 바꾸냐면 an은으로 바꿀 수 있죠. 식 전체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잖아. 우리 1학년 때 이런 거 3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3 이런 거죠. 이 함수에서 x는으로 정리하면 되죠. 이거 역함수 구할 때 그렇게 많이 했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역함수 공식 잘 외운 친구는 있을 텐데 어떻게 요 두 개를 자리하고 부호 바꾸면 된다. 이게 역함수 빨리 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자, 이 모르겠어. 선생님마다 좀 가르치는 방식이 틀려서 어쨌든
역함수 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모 곱해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좀 빨리 쓸게요,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cn 마이너스 3 되고요. 여기는 3cn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an 정리해서 요 놈 가지고 요걸 구하자는 얘기야. 따라서 리미트 an은 리미트 an 자리에 저거 써요. 3cn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cn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cn이란 수열은 수렴하죠. 분명히 금방 봤듯이. 따라서 리미트를 따로따로 분배할 수 있어. 이제서야. 자, 그래서 써보면 마이너스 리미트 cn 마이너스 리미트 3은 3. 리미트 밑에 붙이면 3 리미트 cn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리미트 cn의 값이 문제에서 2라고 됐죠. cn이 2로. 얘가 2가 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가 되니까 6 빼기 2 돼서요. 마이너스 4분의 5인가? 이렇게 되죠. 자, 한 3번 푸니까 지겹죠. 이렇게 따로따로 분배가 안 되는 극한의 성질은 치환하라. 자, 그런데요. 잘 보시면 자, 이제 문제 다 끝났어요. 정해론 다 풀었습니다. 이제 약간 빠른 편법을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여기로 오시면 8번, 9번만 잠깐 볼게요. 이 8번은 편법이 있어요. 어떻게 편법적으로 할 수 있냐면요. 편법은 아니다, 참. 이건 좀 다른 풀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자, 여기다가 좀 자리가 좀 좁은데, 이렇게 치환하지 않고도 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얘는. 자, 어떻게 가냐면요. 요식을 바꿉니다, 요식을 바로. 식만 변형해 준다는 얘기야.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라는 요식을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리미트. 요게 들어가게 바꿔요, 그냥. 이게 들어가게. 즉, 무슨 말이냐면, 3n 플러스 4 곱하기 an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분모에다가 요걸 만들어요. 3n 플러스 4. 그럼 이거 없어지죠, 통째로. 그리고 요 n 플러스 1 만들려면 여기다 이거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요식 다 계산하면은 요거 되잖아. 이렇게 껴 맞추는 거야. 앞에 식을 사용해서. 그러면 아까처럼 리미트 이제 정리만 하면 어때? 리미트를 요거 바로 쓸까? 자, 보면 요거 잘라서 요렇게 두 개로 잘라버리면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죠. 그럼 리미트 이거는 얼마야? 여기 6이라고 했거든? 6 곱하기 리미트 이거는 아까 3분의 1 나온다고 했죠? 요렇게 바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식변형이 잘 안 보일 땐 아까처럼 치환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저런 다른 풀이가 있고요. 이 9번은요. 다른 풀이라기보단 이렇게 하나 좀 소개할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얘가 수렴한다라는 조건만 더 있었더라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수렴한다는 보장만 있었더라면 어때? 리미트를 처음부터 분배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쓰면 리미트를 분배하면 2 리미트 an 마이너스 3 여기는 3 리미트 an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2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할 리미트 an을 잠시 x라고 놓으면요. 얘는 3x 플러스 1분의 2x 빼기 3이 2가 되죠. 따라서 x값 구할 수 있죠, 그냥? 분모를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x가 내가 구할 값이었죠. 자, 이렇게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을 땐 바로 풀어도 된다는 거 또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예. 자, 마지막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자, an 수열이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런 수열들도 수렴해요. 근데 실제로 얘가 수렴하는 값과 수렴값이 다 일치해요. 자, 이거를 하나 보여줄 텐데요. 자, 예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n 수열일 내가 편하게 초항이 1입니다. 자, a1이 1이고요. a2가 2분의 1이고 a3가 3분의 1이고 a4가 4분의 1이고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가요. 자,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극한이 리미트 an이 0이 나오죠. 자, 이거를 하나 기준으로 잡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수열인 a2n이라든지 an 플러스 2라든지
A 3n-1이라든지 이런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이 수열은 초항이 뭘까요? 이 수열의 초항. 자, 초항은 n에 1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서요. 지금 선생님이 이런 기호를 쓰진 않았는데요. 수열이라고 읽었죠. 그냥. 이게 수열이란 기호거든. 이 수열의 초항은 A2입니다. n에 1 넣은 거예요. 항상 n의 자연수를 하나씩 넣었을 때가 수열입니다. 두 번째 항은 n에 2 넣은 거예요. A4. 이게 이렇게 가는 수열입니다. 이 수열의 의미가. 이게 초항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초항이 A2지요. 즉 뭡니까 그러면? 2분의 1이겠죠. 이게 초항입니다. 이게 이 수열의 초항이에요. 두 번째 항은 2 넣으니까 A4죠. A4는 얼마야 지금? 4분의 1이니까 이게 4분의 1이에요.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은 6분의 1일 거고 이해 가나요? 이렇게 갑니다. 얘는 초항이 뭡니까 그러면? 초항? n에 1 넣은 거죠. 그럼 A3니까 뭐야? 3분의 1이겠네요. 얘가 초항이 3분의 1. 두 번째 항은 n에 2 넣으면 A4니까 4분의 1이죠. 네? 그럼 5분의 1 있고 이렇게 가죠. 얘도 마찬가지요. n에 1 넣으면 A2니까요. 2분의 1이 초항입니다. n에 2 넣으면 A5니까 5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넣으면은 뭐 나와? 8분의 1인가 이렇게 3씩 증가하나? 그러겠네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열해 봤듯이요. 이 수열의 극한이 다 뭐가 돼요? 리미트 a(n) 0이죠. 마찬가지 리미트 a(n 플러스 2) 0이고요. 리미트 a 3n-1 다 0입니다. 어렵지 않죠? 즉 당연히 수렴값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 수열들이 다 요 an 수열의 일부 항들을 뽑아서 만든 수열이 되는 거잖아. 잘 보시면. 그럼 결국 원래 수열이 점점 0으로 가니까 당연히 그 수열에서 띄엄 뽑아서 만들어도 당연히 그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느낌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어떤 공식화라는 말을 쓰긴 좀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이고요. 굳이 어떤 일반적인 표현을 써주자면 an 수열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쳤을 때 여기 어떤 첨자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얘도 알파로 수렴하는데요. 여긴 어떤 식이 들어오면 금방 봤듯이 어떤 식이 들어오냐면 n이 커짐에 따라 지금 그냥 무한히 커질수록 얘도 무한히 커지는 자연수만 계속 들어오는 거야. n이 자연수로서 무한히 커질 때 얘도 무한히 커지는 자연수만 계속 들어올 때 그 수열도 같은 대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극한의 계산 파트로 갈게요. 자, 이제 우리는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왔습니다. 자, 이 계산 방법이 어떻게 보면 뭐 어렵진 않아요. 유형이 딱 두 가지라서 두 가지 유형에 대한 해법만 기억하면 계산은 다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건데요. 자, 이 꼴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극한에서 봐서 알겠지만요. 이런 게 오죠. 리미트 n이 무한대하고 여기 뭔가 어떤 n에 관한 식이 오잖아요. 맞지? 일반항. 그때 n이 무한히 커진다고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여기 n들이 들어있으면 그 n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요 식에다가 n에다 무한대를 대입해 봤을 때 이런 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문제를 보면서 좀 더 보일게요. 일단 간단하게 정해를 먼저 쓰겠습니다. 자, 이런 꼴에서의 정해 해법은 우선 식의 형태를 좀 제한을 둘게요. 분모 분자가 모두 다항식입니다. 이렇게 좀 제한을 둘게 지금은. 그럼 나중에 이제 다항식이 아닌 것도 하긴 해요. 근데 일단 다항식으로만 제한해서 해법을 쓸게요. 자, 이때의 정해 해법은 이겁니다.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게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법은 사람들이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최적화된 해법이라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기억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예계 세 개를 풀 텐데요. 세 예를 다 이 해법으로 풀 거예요. 자, 봅시다. 극한을 계산하라가 문제거든.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 봅니다. 그러면 이 무한대 제곱에 2를 곱하면 뭐 어떤 꼴이냐면 무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얘도 무한대잖아, 그지? 그럼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더하니까 무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분모는 무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생각을. 근데 쓸 수는 없어요. 이거 아까처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이렇게 쓰면 큰일 나고요. 말은 해도 됩니다. 그죠? 무한이 큰 데다 무한이 큰 걸 합치면 당연히 무한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분명히 무한대 꼴이 맞고요. 그 다음 분자는 어때요? 무한대 제곱에다 3 곱하면 당연히 무한대. 거기서 무한대를 뺐어요. 그럼 뭐가 되죠? 근데 이거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n에다가 100조 넣는다고 해요. 100조. 1조, 2조, 3조, 100조. 100조를 제곱한 다음에 100조를 제곱한 다음에 3 곱했어. 거기서 100조 빼면 뭐 나오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냥. 굉장히 큰 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수가 제곱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제곱이 있어서 얘도 커지는 상태고 얘도 커지는 상태지만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훨씬 더 커요. 상상해 봐. 차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도 무한대가 맞아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맞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겠구나. 이렇게 바로 갑니다. 그럼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가 2차거든. 그래서 얘를 n제곱으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깨졌다. 자, 그럼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얘는 2가 되고요. n제곱으로 나눠주니까 n분의 1, n제곱분의 1, n제곱 나눠주면 3, n제곱 나눠주면 n분의 1, n제곱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자, 나눴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n에다 무한대를 넣어봅니다. 기억해요.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보는 게 극한 계산의 가장 첫 번째예요. 어떤 꼴인지. 자, 변형했으니까 또 넣어봅니다. n에다 무한대를. 그럼 무한대 넣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무한대 들어가면 어때요? 무한대분의 1. 뭐가 됩니까? 0되죠. 그지? 점점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값은 0에 가까워져요. 얘가 0에 가까워지고 얘도 0에 가까워지고 얘도 0에 가까워지고 얘도 0에 가까워지죠.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 2 플러스 0은 아닙니다. 0에 가까운, 굉장히 0에 가까운. 거의 0이라고 본다는 얘기야. 나중엔 이걸 무한소라고 읽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0 형태로 써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답은 뭐가 되겠어? 결국 2분의 3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간단하네. 자, 또 그 다음 가서 빠르게 연습할게, 이제. 마찬가지요.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봅니다. 그럼 무한대 되고요. 분자 무한대 되니까, 분모의 최고차가 1차니까요. 똑같이 1차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럼 리미트, n으로 나누니까 2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3n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n에다 또다시 무한대를 또 집어넣어 봅니다. 변형 끝났으니까. 그럼 이게 0에 가까워지니까요. 얘는 그리고 무한대가 되죠. 그럼 결국 2분의 무한대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건 0에 가까워지니까 없어지고 거의.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2분의 무한대가 되니까 결국 무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결국 극한이 계속 커지니까 발산입니다. 발산.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게 좀 낫겠네. 근데 참고로 만약에 뭐 여기나 가네요. 뭐 여기가 마이너스든 여기가 마이너스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어느 한 군데 음수 형태가. 자, 보이시나? 그러면 똑같아요.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부호엔 상관없이 nz 나눠주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분의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얘는. 그럼 결국 얘는 마이너스가 있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그 다음 세 번째인데요. 똑같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똑같이 분모의 최고차 n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리미트 뭐가 되나요? 2n분의 1 n제곱분의 1, 여기는 n분의 3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얘가 0, 0, 0, 0에 가까워지니까 전체가. 그럼 뭐가 되겠어? 분모는 2에 가까워질 거고 분자는 0에 가까운 수에서 0에 가까운 수를 빼니까 당연히 0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전체는 그냥 0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잘 보시면 비교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잘 보세요. 문제 처음을 보세요. 이 처음 문제를 잘 관찰해 봐요. 분모 분자가 동차죠. 같은 차수일 때 수렴하게 되고요. 차수가 위에가 더 크죠. 분자가. 무한대나 아니면 부호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고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0으로 수렴합니다. 됐죠? 요 사실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 두 개는 어렵지 않은 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얘부터 볼까요? 얘가 분명히 꼴로 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n에 100조를 넣는다고 생각해요. 100조. 그럼 100조 제곱이고 얘는 100조밖에 안 되거든. 그럼 둘 다 무한대긴 하지만 밑에 있는 무한대가 위에 있는 무한대보다도 상상도 못하게 더 큰 상태라는 거야. 제곱 때문에, 차수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자면요. 분자는 뭐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알 개수다. 근데 분모는 우주에 있는 먼지 개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요. 결국 n이 크면 클수록. 그럼 결국은 둘 다 무한대지만 밑에 게 훨씬 더 크니까 이해가 가죠? 쟤는 반대로 마찬가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차수에 따른 수렴값들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나 요거 차수가 똑같을 때는 이 수렴값이 뭐가 되냐면요.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됩니다. 그럴 것 같죠? 중간 과정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해법은 이거지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해법 말고 결국은 분모 분자가 동차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해하시겠지? 분자 차수가 더 클 때는 결과가 무한대거나 플러스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자, 요거 한번 일반화된 것도 예를 통해서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문제 하나만 연습을 더 할게요. 자, 이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 여러분들은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아요. 일반항. 자, 일반항은 뭐가 될까요? n번째 항이죠. 규칙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초항은 요렇게, 두 번째 항은 요렇게, 세 번째 항 요렇게 생겼으니까. 그지?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추정해보면 분모는 이렇게 n까지 더해지겠죠? 분자는 어때요? 1항, 2항, 3항이니까 아하, n제곱 플러스 1까지 나가겠죠? n항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때? 요 분모를 계산할 수 있잖아. 요 계산하면 뭐야? 2분의 n 플러스를 외우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빨리 쓰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바로 해도 되지? 이 정도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열의 극한을 구해야 돼요. 그럼 결국 이 말을 잡아요.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좀 바꾸면요. 이게 일반항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2n제곱 플러스 2 이거를 계산하라 하는 문제나 같은 얘기죠. 말을 저렇게 내서 그렇지. 같은 얘기입니다. 기억해. 아니면 뭐 굳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여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서 그렇지 결국 이 극한을 계산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뭐 아까 했던 그지? 그런 계산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n에다 무한대를 넣어볼 수 있겠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확실하죠. n이 커지니까.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은 어때요? 전개하면 여기 n제곱 플러스 n이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다시 한번 써야 되나? 리미트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 차수가 똑같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차수가 똑같으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가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일반항 구하고 이런 형태의 식을 만들어서 이제 극한을 계산한다라는 입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입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마찬가지예요. n 대신에 무한대를 넣어봤을 때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도 해법을 그냥 바로 쓰고요. 우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얘는 해법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항식일 때 하고 하나는 무리식일 때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항식은 말 그대로 앞뒤가 다 다항식인 거고요. 무리식은 루트가 있는 거야. 둘 중에 적어도 한 군데 루트가 있는 어떤 무리식입니다. 그럼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항을 묶어낸다. 이렇게 해법을 기억하시고요. 무리식일 때는 유리화한다. 이렇게 해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외워야 금방 외워지고 몇 번만 풀어보면 금방 외워져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자, 지금 무리식이 있어요. 그리고 n의 무한대를 넣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앞에 건 무한대가 될 거죠. 그리고 뒤에 건 무한대가 될 거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맞죠. 그래서 루트가 있으므로 유리화 시키는데요.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는 건 많이 봤어도 이건 분모가 없잖아요. 근데 유리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분모를 1로 봐요. 그래서 분자를 유리화해요. 선생님, 그래서 이 꼴은요. 유리화라고 선생님이 그냥 세 글자만 썼지만 잘 보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지금은 분자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분자 유리화하는 거. 만약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분모에 있으면 그땐 분모에 유리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분모 분자에 다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둘 다 유리화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나중에 하게 되고요. 자, 지금은 분자에 있으니까 분자의 유리화라는 말을 쓰며 유리화라는 말은 당연히 사이의 부호가 다른 거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안에 거 똑같아. 플러스 2n 밑에도 똑같이 루트 플러스 2n 이렇게 곱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리미트는 가만히 있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해서 얘하고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죠? 루트 벗겨지면 이렇게 되고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4n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n 플러스 1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지? 자, 분자는 n 플러스 1. 분모는 1하고 이거 곱하니까 그대로 이거겠죠? 그래서 루트 그대로 4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플러스 2n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유리화를 했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치? 어떻게 할까요? 딱 또 넣어봐야죠. n에다 무한대를 넣어봐야 돼. 또 다시 식을 바꿨으니까. 그럼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전체적으로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결국 아까 했었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해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해법을 따르는데요. 지금 차수를 봐야 되죠? 몇 차분의 몇 차입니까? 차수 보세요. 위엔 1차고요. 분모는 몇 차입니까? 분모는? 자, 이건데요. 앞에 있는 루트는요. 차수를 말할 수가 없죠. 무리식이니까. 무리식은 차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 이런 2차식이죠. 2차가 들어있을 때 얘를 이렇게 쓰잖아. 결국 의미상으로 루트 안에 2차가 들어있을 땐 우린 그 애를 1차식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차수를 말하진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1차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루트가요. 무리식이지만 1차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의미는. 그럼 1차 더하기 1차니까 어때? 그지? 전체는 1차에 해당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수가 결국 1차식분의 1차식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지? 그럼 해법은 뭘 따른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되겠죠?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은 몇 차입니까? 1차. 그래서 똑같이 다 n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하고서 자, n 나누면 어때요? 여기는 1 플러스 n분의 1 되죠? 그 다음 얘는 n을 나누면 뒤에는 2가 되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 루트를 갖다가 n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를 길게 쓰고 제곱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바로 쓸까요? 루트 n제곱으로 나누니까 4n 이해 가시나?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눴으니까 또다시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봅니다. 그럼 넣으면 0 되고 0 되고 0 되니까, 그지? 그럼 남는 건 얼마 남아? 이게 루트 2니까 2 더하기 2니까 4분의 1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루트가 있을 땐 뭐 다항식이라고 보긴 그렇지만요. 차수는 1차에 해당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이거를 아까 했던 것처럼 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동차일 때 최고차 B라고 했잖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정의로 풀었지만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누고도 가능해요. 1차분의 1차라는 거를 이해했으면요. 어떻게 하나 잘 봐. 최고차의 B만 계산하면 된다가 무슨 얘기냐면요. 최고차가 아닌 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해봐요. 최고차가 아닌 건 다. 그럼 여기서 최고차가 아닌 건 다 지우면 돼요. 헷갈리면 이렇게. 이러면 최고차의 B를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4n제곱은 2n이고 뒤에는 2n 있고요. 위에는 n이니까 결국 4n분의 n이라서 최고차항 B가 4분의 1이죠. 이렇게 봐도 됩니다. 빠르게 보면.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봤고요. 두 번째는 다항식으로 된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얘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한대를 넣어보면서 이해하세요. 자, 무한대 넣습니다. 무한대 세제곱 하면 무한대 꼴이죠. 얘도 무한대입니다.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요. 맞지? 근데 이거 잘 보면 아까도 언급했듯이요. 그냥 답이 나와요. 왜냐면 생각해봐. 100조 넣어봐. 100조 세제곱 빼기, 그지? 100조 제곱을 4배한 걸 뺀다고 생각해봐요. 둘 다 무한대 형태는 맞아요.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입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무한대가 뒤에 있는 무한대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커요. n이 100조보다 더 큰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걸 넣으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에 있는 먼지 개수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알 개수를 빼봐요. 이거 엄청나게 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풀지 않고도 답은 무한대라는 거 압니다. 발산이에요, 그냥. 자, 하지만 이렇게 쉬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 문제에 따라서는 꽤 복잡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해법대로 가볼게요. 자, 리미트 최고차항을 묶어낸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다항식 꼴일 때. 그럼 최고차항이 n3승이니까 n세제곱을 묶어내요. 그럼 남는 건 1, 그지? 마이너스 n분의 4, n제곱분의 1, n세제곱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n에다가 무한대를 다시 넣어봅니다. 그럼 무한대 넣으면 0, 0, 0으로 갈 거니까, 그지? 그럼 얘는 무한대겠죠. 무한대 곱하기 이 전체는 그러면 1에 가까워지겠죠? 뒤가 다 0이니까 1.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해법을 꼭 이용하시고 문제 몇 개만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두 가지 꼴의 극한 계산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봤죠, 문제로. 자, 이 해법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을 계산하는 해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문제 나눈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였죠? 그 해법을 쓰는 때가 언제였냐면 분모와 분자가 분모와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 그런 해법을 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차수가 같아야 그런 해법을 쓴다는 거예요. 왜? 차수가 만약에 다르면요. 분모 차수가 더 클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와요? 계산 하나마나? 아까 했지, 그지? 무한되거나 아니 분모의 차수가 크니까 0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작을 때는 무한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지? 그래서 차수가 같을 때는 우리가 외운 그 해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해법.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문자 나눈다는 해법을 써줘야 답이 나와요. 그냥 답이 안 나오죠. 자, 이런 관계 마찬가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쓸게. 분모 차수하고 이땐 말이 다르구나. 분모가 앞죠. 앞식과 두식을 봤을 때 앞식의 차수하고 뒷식의 차수가 있을 때요. 이 두 개가 같을 때
해법을 써요. 해법하면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그 유리화하는 방법이건지, 응? 아니면 최고창을 묶어낸다는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법은 거의 다 유리화해. 그지? 아까 바로 금방 푼 문제는 어때요? 앞식의 차수가 뒤식의 차수보다 더 크죠? 그지? n사승 마이너스 3차가 됐으니까 4차 빼기 3차 형태가 얘가 무한대가 나왔죠. 그리고 앞차수가 만약에 뒷차수보다 더 작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겠죠. 이건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지. 식을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차수가 같을 때 우리가 외운 그 해법을 쓰는구나.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로 한번 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항상 n에다가 무한대라는 거를 넣어보면서 어떤 꼴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지 판단하고서 해법을 쓰자. 이런 게. 자, n에다 무한대 넣습니다.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요. 그리고 이 전체가 무한대겠죠. n이 무한대니까. 그 다음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은 뭐 이런 꼴입니다. 무한대 이런 자, 이런 거래요. 그러면 얘는 어떤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 결과가 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얘가 1차고 뒤에도 어때요? 루트 안에 2차니까 1차로 볼 수 있잖아. 1차 빼기 1차의 무한대야. 둘 다. 차수가 같은 빼기야. 그럼 결국 얘는 이 전체 결과가 무한대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그지?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결국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좀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런데 선생님이 잠깐 이걸 써보면요. 만약에 이 문제가요. 잘 보세요. 앞에가 n제곱으로 나왔다고 문제만 살짝 바꿔볼게요. 한번. 이거랑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릅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놨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까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지만 이건 2차고 이건 1차잖아. 전체가. 그럼 분자 전체가 무한대인 거는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앞에 차수가 크니까. 밑에도 마찬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얘는 앞에가 2차고 얘는 1차니까 마찬가지 무한대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하고 이 문제 해법 자체가 전혀 달라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꼴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지?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라는 해법을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리화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통 유리화라고 하면 루트가 있는 쪽을 하는 건데요. 얘는 분모 분자에 다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다 유리화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좀 풀이가 길긴 하지만 자, 두 번 다 유리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뽑은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좀 이렇게 제곱 더하기 3n 그냥 여기다 바로 쓸까요, 여러분들? 그지? 한 번 더 쓰면 진짜 길어지지? 자, 어떻게 하냐면 분자를 유리화해 봅시다. 바로 여기서 할게.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곱해요? n-에서 요 플러스로 된 거. 그지? n제곱 플러스 n 요런 걸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은 분자를 유리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모도 유리화해야 됩니다, 지금. 그지? 그러면 분모를 유리화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때? 이 부호를 플러스로 바꾼 걸 또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곱하면 이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나? 루트 2n 플러스 루트 2n 제곱 더하기 3n 여기도 루트 2n 플러스 루트 2n 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꼴이 나타나는 곳마다 다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바로 할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분자를 곱할 때, 분자 3개를 곱할 때 좋은 방법은 이 두 개를 먼저 곱하면 되겠죠. 이 두 개 먼저 곱하면 n 나오네요. n. 마이너스 n인가? 마이너스 n 나오죠?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옮겨 써놓습니다. 그대로 옮겨 쓰면 루트 2n 플러스 루트 이렇게. 그리고 분모 3개를 곱할 때 좋은 방법은 어때? 그렇지. 얘하고 얘를 곱하는 게 식이 간단해지죠? 먼저.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2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3n 나오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갖다 씁니다. 루트 n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되죠. 그지? 여기가 n이죠? 참. 맞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리화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계산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n은 없어지고요. 뭐 플러스도 서로 없앨까? 그럼 남는 게 이제 요 부호 하나 요 3 하나 남았죠.
그럼 3분의 1은 앞으로 빼낼게요. 3분의 1 빼내고 리미트하고 식이 남았는데 자, 얘는 또 다른 또 극한이니까 계산을 또 마저 하기 위해서 무슨 꼴인지 파악해 보세요. 자, 남은 극한이 무슨 꼴? 그렇죠. 이제 쉽게 보이죠? n 대신에 무한대를 넣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혹은 차수가 똑같을 땐 개수의 비만 본다. 자, 그럼 개수의 비만 보는 방법으로 갑니다. 개수의 비만 봅니다. 그 말은 저번에도 잠깐 빠른 방법 얘기했지만 개수의 비만, 최고차항 개수의 비만 본다는 말은 최고차항이 아닌 건 다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처음부터 최고차인 1차만 남겨놓고요. 최고차가 아닌 항들은 다 지워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결국 0 될 거니까 애들은. 자, 그리고 정리하면 어때요? 얘는 n 분모가 루트 n제곱은 그냥 n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루트 2 곱하기 n 플러스 요것도 루트 2 곱하기 n으로 바꾸면 되겠죠? 뒤에 게 없어졌다고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2 나오죠. 그지? 요렇게 계산한 게 루트 2 나와. 여기다 이렇게 곱해준 게 답이 되겠네요. 자, 좀 형태는 좀 복잡하지만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이제 조금 응용된 문제인데요. 자, 어떤 무리식의 소수 부분을 구해서 그 극한을 구하랍니다. 소수 부분, 무리식의 소수 부분 하면 무리수의 소수 부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수 부분을 찾아서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 부분도 n에 관한 식이 나오고요. 소수 부분도 n에 관한 식이 나와요. 둘 다. 그럼 n에 관한 식으로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습니다.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을 우리가 지금 찾을게요. 어떤 정수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정수보다 1 큰 수보단 작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이 정수를 알아내면 그게 정수 부분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루트가 불편하니까 양변을 제곱해 봅니다. 자, 어떤 정수 제곱이요.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 해서 그 정수에다 1 더한 것의 제곱 이런 꼴이거든 지금. 자, n에다가 어떤 정수가 들어가야 이런 관계를 만족할까요? 아, 네모에다가 어떤 정수를 넣어야. 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식을 이게 지금 n에 관한 식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 어떤 식을 넣어야 이거보다 작겠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거든.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n 같은 거잖아. 여기 n제곱이 있으니까요. n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이 왼쪽을 네모를 n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보단 분명히 얘가 작은 게 맞죠? 그치? 3n 플러스 1 더 붙었으니까 더 큰. 근데 문제는 이쪽이야. 이걸 n이라고 생각하면 n 플러스 1 제곱하면 뭐가 돼요? 전개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성립할까요? 부등식이? 안 하죠. 왜? 여긴 3n이고 여긴 2n이잖아. 봐. n은 자연수인데. 그럼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않죠? 그러면 n은 아닌가 보다 이런 얘기야. n은 아니네. 그러면 요 네모를요. n 플러스 1로 써봅시다 한번. 그 다음 자연수 n 플러스 1로 하나 써보면 여기는 식이 똑같고 여기는 그러면 n 플러스 1에 1 더한 거니까 n 플러스 2 제곱 되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이젠 맞겠네. 요거 제곱한 거보단 분명히 컸죠? 그리고 이게 3n, 4n이니까 얘가 더 작은 게 맞네. 이제 성립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수 부분이요. 정수 부분이 결국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요. 여기다 바로 쓸까요? 리미트 an에서 바로 쓸까? 자, 리미트 an이 원래 있던 무리식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에서 정수 부분인 n 플러스 1을 빼준 거에 불과지.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식만 만들면 뭐 이제부터는 어려운 거 없네요. 계산하면 됩니다. n에 무한대를 넣어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고요. 차수가 두 개가 똑같다는 걸 확인했죠. 1차 빼기 1차니까 해법, 유리화라는 해법을 써야만 답이 나오겠구나. 그냥은 안 나오겠구나. 그래서 유리화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계산할 수 있는데 선생님 한번 해볼까 그냥? 좋아요. 자, 분모에 1이 있다고 보고 분자에 유리화를 해보세요. 그럼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해요?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 곱해주면 되겠고 위에는 어때? 암산할 수 있겠나 혹시? 루트에다가 플러스 여기 n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그지?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되죠? 얼마 나와요? n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이제 유리화 계산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n 대신에 무한대를 넣어봅니다. n 대신에 무한대를 넣어보면 어떤 꼴 나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따라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빠른 방법은 최고차항 개수비만 보면 된다. 결국 최고차가 아닌 그 이하의 항들은 전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본다면 남는 건 이건 n이죠. n 플러스 n분의 n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2분의 1 나오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계산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요 수열의 극한을 구하란데요. n 대신에 무한대를 넣어봅니다. 어떤 꼴인지 봐야죠. 자, 무한대 넣으면 이건 무한대분의 1이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무한대분의 1, 0에 가깝겠죠. 선생님이 0으로 썼지만 이거 0 아닙니다. 0에 가깝다는 뜻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거죠. 자, 무한소라고 읽어요. 정확히 0과는 구분돼요. 표현은 똑같이 0이지만 읽기가 달라요. 무한소 곱하기 얘는 n에 무한대 넣으면 2분의 무한대, 뭐 어차피 무한대지 요 각이, 그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쌓인 무한대 뭐 이런 꼴이 된 거예요. 형태적으로. 그러면 각이 엄청나게 큰 상태일 때 쌓인 값은 뭐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알 수가 없죠. 어차피 쌓인 그래프는 계속 반복되는데 각이 크다고 해서 이 쌓인 값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그럼 곱하면 0 아닌가요? 답은 맞아요. 우연히 맞았는데요. 답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0에다 이게 0이 아니야. 0에 가까운 수에다 뭘 곱하면 다 0 나오지 안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할 때요. 알게 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봐라. 여러분 그럼 이렇게 보여요. n3승을요. n분의 1 곱하기 n4승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쳐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이렇게. 그럼 얘는 0으로 가죠? 분명히. 그럼 0 곱하기 뭐니까 이거 0으로 가겠네? 그렇지 않죠?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거든. n4승이. 그지? 그럼 이 하나는 0으로 가지만 하나는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두 개 곱한 결과를 0이라고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얼마입니까? 리미트 n3승은. 이건 무한대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힘이 세냐 얘가 힘이 세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리고 뒤에 거를 보지 않고 그냥 0 곱하기를 다 0이라고 보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자 제대로 푸는 방법은요. 사인부터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자, 좀 독특한 풀이를 쓰는데요. 사인은 각도에 상관없이 항상 어때? 요걸 좀 자 이렇게 쓸게. 한 번에 쓰자. 그래. 자, 사인 2분의 n파이가 있으면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1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여기서 양변에 뭘 곱해주면 요걸 곱해줘 버려요. 요식을. 그럼 요 양변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요. 그럼 여기도 곱하면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고요. 여기도 n 플러스 1분의 1 곱하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 상태에서 또다시 양변에 이렇게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옵니까? 리미트 0 나오죠? 0. n 플러스 1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어차피 0으로 가거든. 그럼 이 가운데에 있는 극한이 어때?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또 0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서. 이 값은 결국 0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해법을 쓰는데 실제로 정해는 이렇게 되지만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한 두세 번만 이렇게 정해를 풀고 나면 금방 감이 와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얘는 점점점 0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얘는 사인이거든. 그럼 사인 그래프를 생각하면 뭔지는 몰라도 얘는 마이너스 잘 안 보이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에 불과하죠. 얘는 이 자체가 그냥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 불과해요. 그냥 뭔지 모를 뿐이야. 뭐 그런 애에다가 0을 곱하니까 전체는 0에 가까워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0 곱하기 이 뒤에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선 0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요. 지금은 좀 달라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얘가 기껏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 불과해요. 뭔지 모를 뿐이나. 자, 그 차이 때문에 얘는 바로 0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차이점을 좀 느끼셔야 되고 일단 정해로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은 마무리됐어요.
자, 지금까지요. 무한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무한수열이 수열이 끝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요. 무한등비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들어간 거예요. 결국 이제는 계속 수열은 무한히 나가는데 등비수열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특수하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기호로 쓰자면요. 일단 요거 리미트 하고 여기다가 등비수열 중에 하나인 R의 n제곱 이렇게 써서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거든. 자,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극한을 볼 땐요. 요 R, 즉 지금 상태에서는 공비죠. R이 공비잖아, 이 수열에. 이 R에 따라서 극한이 다 달라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의 n제곱의 극한, 자, 밑에는 생략할게요.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이거 얼마가 될까요? 하나씩 따져보면 n이 커지니까 당연히 전체는 무한대가 나오면서요. 발산이 되겠죠. 만약에 R이 뭐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 리미트.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 n이 1이면 이렇게 되고 2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7 되고 그죠? 그 다음 플러스 뭐 81 되고 이러네. 예. 그럼 생각해보면 어때요?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얘도 진동으로서 발산하게 되죠. 진동으로 발산, 얘 뭐 무한대로 발산, 이게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발산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뭐 R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4분의 1 같은 거요. 자, 이런 거 해볼까? 뭐가 될까요? n이 굉장히 큰 상태의 기호입니다. 무한대. 그러면 무슨 말이야? 4분의 1을 계속 곱한다는 얘기잖아. 생각해보세요. n이 크단 말은. 계속 곱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지? 거의 0 나오겠죠. 생각해보시면. 예, 그래서 이건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1이 될 수도 있겠죠. R이 1이 되면 얼마가 나? 결국 1 나오겠죠. 그냥. 또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의 n승도 극한을 계산하면 아까처럼 요거처럼 그지? 진동하면서 발산하게 되겠네요. 이런 겁니다. 숫자들을 쭉 넣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 이 R이요. 밑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요럴 때 즉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얼마가 나와? 요 R의 n승의 극한이 0 나오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아까 4분의 1 같은 것만 예를 들었지만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요 사이에 있는 값은 0이요. 만약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이거는 진동이고 무한대지만 어쨌든 발산하게 되죠. 등비수열의 극한이 발산하게 돼요. 그 다음 R이 1일 때는 1로 수렴하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마찬가지 진동하면서 발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꼭 이렇게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실전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이런 얘기야. 밑에 어떤 상수가 정확하게 써지기만 한다면, 지금 선생님 예를 든 것처럼 숫자가 정확하게만 써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말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밑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안 주고요. 문자를 껴넣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뭐 x의 n승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럼 아니 밑이 선생님 x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밑을 문자로 줘서 알 수 없게 해줬을 때는 이렇게 밑을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따로따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절대값 x-1 이런 거 계산할 때 절대값 때문에 x를 잘 못 구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경우를 나눠서 계산했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경우를 나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밑에 문자가 있을 때는 그 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므로 네 가지로 나눠 풀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자, 이 문제 하나 볼게요. 자, 등비수열이 있어요. 등비수열이 수렴할 x의 범위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등비수열이 수렴한다. 아까 앞에서 본 내용 잠깐 한번 열로 볼까? 자, 아까 등비수열 R의 n승이었어요. R의 n승의 극한은 이렇게 결론 나오는데요. 극한 값이요. 언제 R의 n승이 수렴하나 보면요. 수렴이 두 가지잖아. 그지? 어떨 때야? R이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하고 요럴 때가 수렴이란 얘기야. 결국 무슨 얘기야?
R이 지금 공비였거든요. 아하, 등비수열의 극한은 공비가, 그지? 아까 썼던 절대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까지 포함되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이렇단 얘기죠. 꼭 기억하세요. 아, 공비가 이렇게 될 때 수렴하는구나를 아까 앞에서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대로 계산해 줍니다.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공비가 뭐냐면 여기서 n이 증가함에 따라 어때? 공비는 어때요? 2-x가 되죠? 보이지?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구나, 요겁니다. 그럼 요거 양변에 2 빼주고, 마이너스 5 빼주면 1, 이렇게 되나?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뭘 하나 꼭 신경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약간 함정적인 건데요. 수렴 조건이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럴 수도 있지만 또는 꼭 기억해. 초항이 0이라는 겁니다. 초항이 0인 경우가 함정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초항이 얼마야? 이 수열은 초항이 얼마입니까? n에 1 넣은 게 초항이거든. n에 1 집어넣으면 x 나오죠? 결국 초항이 x입니다, 지금. 그러면 답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또는 초항 x가 0일 때도 답을 첨가시켜줘야 돼, 이걸 추가로. 아시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게. 선생님, 아까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자, 아까로 잠깐 가볼까요? 아까도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어떤 그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수렴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 R의 n승의 극한은 초항이 얼마입니까? R이죠. 초항이 R인데 초항이 0이란 게 이미 들어있잖아. 이미 들어있어서 안 쓴 거지. 실제로는 얘도 초항이 0인 것까지 좀 조심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건요. 일반적인 걸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비가 이거거나 초항이 0이다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렴 조건을. 자, 이렇게 지수식이 포함된 극한을 계산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극한 계산 방법을 배웠었죠. 그땐 다항식이었죠. 그지? 다항식이든 아니면 루트 안에 다항식이든 간에. 근데 이제는요, 지수식입니다. 좀 이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뭐 3의 n승 이런 거. 이런 게 포함된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다항식하고는 좀 다르죠. 차수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해법은 이제 여기서는 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먼저 해법 쓰고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밖에. 해법은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지수가 포함된 그런 지수식의 극한에서 이 꼴은요, 분모 중, 이건 똑같아요. 분모 중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지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이 해법을 꼭 기억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밑이 가장 큰 지수로 분모 분자 나눠라. 그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요,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지수 똑같아요. 이건 분모가 없으니까 이 지수로 묶어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두 개는요, 잘 보세요. 이 두 개는요, 문제 리미트 3의 n 이런 게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식이 좀 복잡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지수식이 포함되는데 밑을 정확히 상수로 줘요. 밑이 무언지를 알 수 있어서. 그래? 그래야지 밑이 제일 큰 게 뭔지 알 거 아니야. 자, 밑을 상수로 나와 있을 땐 이걸 쓰면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밑이 미지수인 경우에요.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x의 n승 뭐 이런 거, 이런 게 문제에 들어있다고 쳐봐요. 그럼 x가 뭔지 모르는데 밑이 제일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된 지수식의 극한은요, 반드시 아까 얘기했어요. 네 가지로 나눠 풀어요. 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푼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3개 풀어볼게요. 하나씩 그냥 유형별로. 자, 첫 번째 겁니다. 자,
무한대를 넣어보면서 시작해야 돼요.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3의 무한대는 무한대겠죠. 결국 전체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요. 자, 그래서 분모 중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지수를 찾습니다. 뭡니까? 3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2의 2n승이죠. 2의 2n승은 4의 n승으로 보면 되잖아. 그지? 공비가 4인. 그래서 밑이 가장 큰 게 3이 아니라 4입니다. 분모 중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4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는 가만히 놓고요. 자, 4의 n 나누면 어떻게? 4분의 3의 n 되죠? 얘는 1 되겠죠? 나누면 어때? 3 하나 빠져나옵시다. 빼내고 4분의 3의 n 하면 되겠죠? 편하게. 이것도 마찬가지 4 나오겠네. 이렇게. 자, 이런 식변형이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n 대신에 무한대를 넣어봅니다. 자, 무한대 넣으면 어때요? 0. 얼마를 무한히 곱하니까 이 전체는 뭐? 0이겠죠. 아까 봤지, 그지? 얘가 0 되면서 얘도 0 되겠죠. 그럼 다 0 돼버리니까 남는 거는 얼마 남아? 그냥? 그렇지. 4가 그냥 남겠죠. 이렇게. 자,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자, n에다 무한대를 넣어보면서 시작하세요. 자, 무한대 넣습니다.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아까 해법을 그대로 따르면 리미트? 밑이 가장 큰 거 4죠. 그래서 4의 n이라는 지수를 이렇게 묶어냅니다. 밑이 가장 큰 지수로 묶어내.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여기는 4분의 3의 n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n에다 무한대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체가 그냥 무한대 점점 커지겠고요. 얘는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요. 그죠? 그럼 이 전체는 1에 가까워지겠죠. 점점. 그지? 그럼 무한히 큰 상태에 1 곱하니까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네요. 그죠? 발산이다. 이렇게 결론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런 겁니다. 자, n에다 무한대 넣습니다. n에다가 무한대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알 수가 없죠. 왜? 아니, x의 무한대인데 얘가 무한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x가 뭔지 모르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건 앞에 두 해법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얘가 무한대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얘도 그렇고. 자, 그래서 얘는 경우를 4가지로 나눠서 풉니다. 첫 번째, x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바로 써볼까 그냥? 좋아. 둘째,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셋째, x가 1일 때요. 넷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눠버려요. x가 1보다 작으면 어때? x를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같은 걸로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서 2분의 1 같은 걸로 생각하면 n이 커지면 2분의 1의 무한대가 0 되겠지, 이게. 그지? 얘도 0 되겠죠. 그럼 전체는 어떻게 해서? 그게 1 되겠네요, 그냥. 요거부터 쉬운 거부터 보자. x가 1이면요. 1이면 n이 커도 다 1이잖아. 그럼 2분의 0이니까 0 나오겠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건데 n이 커지면 어때요? 커지면 얘는 0이다가 2다가 그러잖아. 그럼 값이 없겠죠? 계속 이게 움직이니까. 결국 이때는 진동으로 발산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x가 요거 자, x가 1보다 크다. 그럼 머릿속에서 x를 2라고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서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보면 아하, 이제 무한대를 넣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식변형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1 플러스 x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x n제곱을 어때요? 분모 중에 밑이 가장 큰 지수로 분모 분자 나눈다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해법이니까 똑같이 x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나눠주면 어때요?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x n제곱분의 1, 여기는 1, 여기는 x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됐지? 그럼 거기서 n에다가 이렇게 무한대를 다시 넣어보면 어때? 얘가 2 같은 거니까 1보다 큰 수니까 얘가 무한대가 되니까 여긴 0이 되겠죠. 생각해봐 천천히. x가 1보다 큰 수니까 얘는 무한대가 되고요. 결국 얘는 0이 되겠죠. 그럼 0 플러스 1분의 0 빼기 1이니까 전체는 아하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것의 극한을 구하라 하면 답은 이렇게 4가지를 다 써줘야만 됩니다. 반드시. 그렇잖아요? 경우 나눠서. 네. 자, 미지수가 들어간 극한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얘는 좀 사인 코사인이라서 아까보단 좀 복잡하죠. 자,
이거를 먼저 식을 좀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풀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을까요? 이 분수식을. 자, 좀 눈썰미가 있어야 되죠. 이건 삼각비도 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분모 분자를 똑같이 뭘로 나누면 되냐면 코사인 n제곱 세타로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럼 식이 간단해져요. 보여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 분모는 탄젠트 n제곱 세타, 여기는 1 되고요. 얘는 코사인 n제곱 나누면 어때? 사인이 하나 남죠. 그러니까 하나 남으니까 빼내고 탄젠트 n제곱 세타가 되겠죠. 여기는 코사인 나누니까 하나 남죠. 이렇게. 자, 일단 식을 바꿔놓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n이 무한히 커지니까요. 이것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그지? n이 커지니까. 그 나머지는 그냥 어떤 상수예요. 뭔지 모를 뿐이죠. 그리고 미지수죠, 지금. 그지? x n승처럼 탄젠트 세타 n승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제 나눠야 되겠구나. 미시, 즉 탄젠트 세타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런 식이죠. 탄젠트 세타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탄젠트 세타가 1일 때,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이런 겁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하나씩 골라서 해볼까? 한번. 자, 탄젠트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이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n이 무한히 커지니까 0 되겠죠. 아까처럼. 그럼 얘가 0, 0 되니까 이거 없어지면 요것만 남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코사인 세타가 극한값이 됩니다. 맞죠? 이건 상수입니다. 그냥. 뭔지 모를 뿐이. 자, 그 다음 1일 때는 어떻게 되나? 탄젠트가 1이면 이 전체는 어차피 1이 되겠죠. 그냥. 전체가 1이 되니까 전체식은 어때? 1분의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이게 2분의구나. 그죠? 맞아. 그죠? 탄젠트가 1이 되니까 2분의 이렇게 되네. 그 다음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좀 이따 볼게.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그럼 탄젠트가 1보다 크면 어떨까요? 그럼 이건 무한대가 되죠. 아까처럼. 무한대가 되고 얘도 무한대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분모 분자를 똑같이? 그지? 분모 중에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지수, 즉 탄젠트 n제곱 세타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되겠죠? 이해가시지? 그럼 나눠주면은 여기다 그냥 쓸게요. 이건 풀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바랍니다. 그럼 나누면 1 되고요. 여기는 탄젠트 n제곱 분의 1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나누면 사인 되고요. 여기는 탄젠트 n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보세요. 이 무한대 넣으면 이게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탄젠트가 1보다 크니까, 그지? 그럼 이게 0 되겠죠? 이것도 그럼 0 되겠죠? 상수니까. 그럼 남는 건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 이렇게 써지게 되네요. 그지? 여러분들이 계산해보세요. 무한대 꼴이라 분모 중에 미세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눈 겁니다. 분모 분자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건데요.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면 어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n이 커질수록 어때요? 분모가 0이 됐다가 2가 됐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결국 발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보면 경우별로 다 풀긴 했어요. 근데 답을 좀 더 깔끔하게 쓸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요렇게 나눴는데 여기서 세타로 정리를 해주는 게 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세타로 정리해야 되는데 좀 식이 복잡해요. 자, 요렇게 되는 세타가 무언지들을 다 알아내줘야 됩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그잖아. 그럼 저걸 위해서요, 절대값 탄젠트 그래프를 잠깐 그려봅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가 어떻게 되더라? 여기가 여기 점근선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돼서 이렇게, 그지? 근데 절대값 탄젠트는 밑에 걸 접어 올리니까요, 요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나? 밑에 걸 접어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봅니다. 절대값 탄젠트가 얘가 1보다 작답니다. 저기 지울까 그래프를? 그래, 지우고. 1보다 작다. 1이 어딨냐면 요쯤에 있죠. 1이 여기. 그럼 1보다 작을 땐 그래프가 여기하고 여기인데, 참 x범위가 0부터잖아, 그지? 0부터면 이쪽 그래프도 필요 없죠, 지금? 이제 그 필요 없어요. 결국 이렇게 돼. 그럼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작을 때가 여기겠죠, 여기 그래프가 그냥. 그럼 여기 각이 얼마야? 그치, 4분의 파이죠. 탄젠트가 1 나오는 게.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0부터 4분의 파이까지겠구나, 요 놈이.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 세타가 0과 4분의 파이일 때는 극한이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써줘야 좀 정리된 답안이에요. 탄젠트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디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 선의 위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위쪽 다죠, 그죠? 그럼 결국 이건 어디야?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겠죠. 여기서 세타가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고요. 그 다음 탄젠트가 1이다면 그냥 4분의 파이죠.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되고요. 탄젠트가 마이너스 1 될 때는 있나 없나? 없지요. 그래프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네 번째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이 문제하고. 이 범위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냥 지워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미지수가 있는데 좀 복잡했어요. 자, 수열의 극한 마지막 문제예요. 자, 다음과 같은 점화식에서 AN의 극한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AN을 구해야 되겠죠. 일반항을. 정해가요. 그럼 이건 뭐 수열에서 많이 했듯이 여러분들이 변형하는 그런 문제였죠. 이거 어떻게 변형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여기 뒤에 얼마 써야 됩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2분의 3 쓰면 딱 맞네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치환으로 가면은 아이고. 자, 치환으로 가면은 자, 요 전체가 BN으로 놓게 바로 그럼 3분의 1 얘가 BN 플러스 1 되고요. B1은 얼마입니까? B1은 여기다 1 넣으니까 A1에서 2분의 3 빼니까 2분의 1 나오나?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BN 수열의 극한이 초항 곱하기 R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 BN이 뭐였었냐면 AN-2분의 3이었으니까 2분의 3 넘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AN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N 플러스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분의 3 됐죠? 됐네요. 그럼 이렇게 AN 나왔으니까 요 AN 갖다가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 자리에다. 결국 여기다가 리미트 붙이면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 리미트 붙이면 어때요? 얘가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남는 건 2분의 3이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3으로 나옵니다, 쉽게. 자, 이렇게 뭐 정의로 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 AN은 처음부터 수렴한다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걸 구하라잖아요. 근데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거든. 그잖아. 구하라 답이 발산일 수도 있잖아. 그럼 AN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처음부터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식을 잘 보시면 BN이 분명히 수렴하죠. 여기 보세요. 아까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그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초항이 0이면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보면 아하, BN이 수렴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B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하겠죠. 생각해봐. 어차피 상수 넘어간 게 AN이니까. 그럼 BN이 수렴하게 된 이유는 얘죠. 얘. 아하,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때문에 분명히 BN 수렴하거든? 그러면 처음부터 아하,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AN은 수렴하겠구나가 캐치가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약간 빠르게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조점화식에서 AN 플러스 1은 3분의 1 AN 플러스 1이 있으면요, 양변에 똑같이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그냥 바로 처음부터.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빠져나가니까. 왜? AN이 수렴하니까. 수렴한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리미트를 분배해서 쓰면 어때? 3분의 1 빠져나가고 리미트 AN 하고 리미트 1은 1이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리미트 AN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근데 수열의 극한 성질할 때, 성질에서 선생님이 리미트 AN이 수렴하면 반드시 요 부분이 이렇게 1차식으로 변형돼도 얘는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했었잖아. 수렴값이 똑같다고. 그래서 요 값을 내가 뭐 알파라고 놓으면요, 얘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극한이 같습니다. 왜? AN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생겼거든, 이제. 자, 따라서 알파는 3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그냥 계산하면 알파가 얼마 나와? 2분의 3 나오네. 결국 아까랑 같은 답이 나오죠, 결국. 이거랑. 네, 이렇게 해서
이런 풀이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극한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저희 무한급수예요. 즉 지금 이 단원이요. 어떤 수열을 무한히 나열한 단원이라면 그 다음 단원은 그 무한히 나열된 것들을 더하는 단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